자, 그럼 이제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나가도록 합시다. 직선의 방정식. 자,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보면, 자, 직선의 방정식은, 자, 여기 이제 28페이지를 보면, 자,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나타냈을 때, 자, 이제 직선의 방정식, 자, y는 mx 플러스 n의 꼴로, 자, mx 플러스 n의 꼴로 나타내면, 제가 이제 일반형이 되는 거고, 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의 꼴로 나타내면 얘가 이제 표준형이죠. 자, 이제 일반형과 표준형이 있을 때, 자, 시우야, m이 뭐야? 기울기 어떻게 구하지?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자, 그래서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은 삼각형은 밑변분의 높이랑 같으니까 얘는 기울기가 탄젠트 세타랑도 같지요. 자, 여기 각을 세타라고 하면, 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각은 30, 45, 60밖에 없습니다. 자, 해서 문제에서 기울기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30도다, 45도, 60도다. 이렇게 나오면, 자, 이제 기울기가 탄젠트값 30도, 45도, 60도다. 그래서 뭐 3분의 루트 3, 1, 루트 3 이렇게 가겠죠. 자, 그럼 문제가 좀 더 이제 이걸 해서 x축의 음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 하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해서 x축의 음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나오면 얘에 대응하는 각은 두 개 더해서 180도가 대응각입니다. 180도. 그래서 얘는 150도, 135도, 얘는 120도. 각이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얘네들은 대칭이야. 기울기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니까 대칭으로 가. 그래서 얘는 기울기가 플러스고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 값은 30도, 150도의 값이 똑같아요. 3분의 루트 3으로. 그래서 얘는 플러스 3분의 루트 3이고 얘는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 자, 그 다음에 얘는 1, 얘는 루트 3. 이렇게 되지. 자, 해서 자, 요거 기억을 해줘야 되고, 자, 그 다음에 y는 mx 플러스에서 m이 이제 기울기고 얘는 y 절편이잖아. 자, 그럼 우리가 어떤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 자, 기울기가 주어지고, 뭐 두 점이 주어질 때 마찬가지고, 기울기와 한 점이 주어질 때 직선의 방정식. 자, 기울기가 m이고 x1, y1을 지나면, 자, 우리가 이거는 이제 직선의 방정식도 어차피 모든 직선은 1차 직선은 원점에 대한 대칭 직선을 평행 이동만 해준 겁니다. 그래서 평행 이동만 해준 거라서 얘도 기울기가 m인 직선을 x축으로 x1만큼 평행 이동하고 y축으로 y1만큼 평행 이동을 해주면 되는 거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기울기와 한 점이 주어질 때 직선의 방정식 y는 m의 x-x1 더하기 y1 이렇게 가면 되겠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주어진 직선에서 x절편하고 y절편이 주어졌을 때, 자, x절편하고 x절편이 a, y절편이 b라고 주어지면, 자, x절편하고 y절편이 주어질 때 직선의 방정식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 이렇게도 써줄 수 있지. 그래서 x절편이 a, y절편이 b. 물론 이거 뭐 기억을 못해도 그냥 요거로 나오면 기울기 마이너스 a분의 bx 더하기 y절편 b 이렇게도 그냥 써줄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요게 요로 가는 거는 양변에 a를 곱한 다음에 a, b로 나눠준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우리 표준형의 관계고, 자, 일반형의 형태가 나오면, 자, 일반형의 형태가 나오면, 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자, 이렇게 일반형의 형태가 나오면, 자, 얘는 이게 먼저 딱 여기가 나왔으면 x절편, 우리가 y절편, 기울기를 먼저 써놓고 가야 된다. 그래서 일반형의 형태에서 나오는 거는 이제 그래프의 개형을 찾는 거니까, 자, 그래서 얘는 딱 나오면 기울기. 근데 쯤에서
굳이 이건 다 아는 건데 굳이 할 필요 왜 이런 걸 하지 그러는 거지 지금. 나는 다 아는 건데. 아니요. 자 그냥 자 기울기라 하면 자 뭐야? 기울기 그럼 인사 기울기. 뭐 다 알잖아 따샤. x절편 a 마이너스 a분의 c y절편 마이너스 b분의 c 해서 일반형의 형태가 나오면 자 요거를 다 써놓고 이걸 써놓고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 알겠지요? 자 해서 여기까지 이제 여기가 이제 표준형 일반형에 관한 관계가 나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세 번째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자 아리마 여기까지는 다 됐지요? 시우 다 알지 시우야? 민준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자 직선이 있는데 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자 우리가 이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그거랑 똑같이 이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과 그럼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굉장히 많지요.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임의의 점이 딱 하나 결정이 되면 그냥 요 직선을 구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면 물론 요거 연립해서 교점의 좌표를 구한 다음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도 되겠지만 자 원의 방정식하고 우리가 이제 생각해서 연관해서 생각해서 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이제 어떤 k에 관한 항등식을 이용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뭐 알겠죠? 어떤 k에 관한 항등식을 이용해서 풀어야 돼서 자 얘가 하나의 직선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라고 놓고 하나가 a 프라임의 x 더하기 b 프라임의 y 더하기 c 프라임은 0.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놓고 자 그 다음에 여기 한 점이 주어지면 요거 한 점 대입해서 이렇게 푸는 연습을 해야 된다. 라는 거.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그래서 이거는 두 원의 뒤에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도 마찬가지고 어떤 k에 관한 항등식을 이용해서 풀어라. 자 근데 자 얘가 지금 이거 나타내면 이게 이 얘기는 얘와 얘를 연립한 거야. 맞나? 그래서 얘는 요 점은 어떻게 구해요? 요 점은 그냥 얘가 k에 관한 항등식 아닙니까? 그래서 얘가 0이고 얘가 0 해서 두 개 연립한다는 얘기는 연립하는 게 결국 두 직선의 교점이 되는 거지. 그래서 두 개 연립해서 요 점의 좌표를 구해줄 수가 있겠지요. 자 그럼 여기를 뭐 이제 어떤 좌표가 나왔고 이렇게 나왔을 때 자 우리가 얘기할 때 이제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요 점을 지나는 직선 굉장히 많지. 굉장히 많은데 딱 하나 나타낼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이준아 그게 뭐냐? 그렇지. K 뒤에 있는 요거는 나타낼 수가 없지요. 그래서 얘 기울기가 얘 값을 물론 얘가 B의 값이 다 똑같으면 나타낼 수 있는데 B의 값이 달라버리면 얘는 나타낼 수가 없다라는 거. K의 값에 어떠한 값을 집어넣어서 이게 그냥 똑같은 직선이 나오게끔 만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이 만들 수 있는데 딱 하나 얘는 만들 수 없다라는 거. 전혀 알고 있지? 이건 꼭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민서야 알고 있지요? 알았어 몰랐어? 자 그래서 자 요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그럼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는 문제가 이제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자 요거에 대해서 나올 수 있고 자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자 직선의 방정식 직선 중에서 얘에서 거리가 최대인 직선을 구해라. 그럼 누가 될까요? 이 점에서 거리가 최대인 직선은 누구야? 민서야?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들 굉장히 많지? 근데 그 직선들 중에서 얘에서 거리가 최대인 직선은 누구라고? 그렇지. 수직일 때. 이때가 수직일 때가 항상 거리가 최대인 직선이 되고 그 다음에 이 교점에서 얘까지의 거리의 최대값도 마찬가지로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최대값이 되는 겁니다. 수직일 때가 가장 먼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나올 때 이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얘가 나타낼 수 없는 직선 요거 그 다음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과 어떤 임의의 점까지 해서 그 두 점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 요거 꼭 잘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알겠지요? 자, 그래서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금 첫 번째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30페이지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30페이지는 자 이제 두 직선의 평행과 수직,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자, 두 직선의 평행과 수직. 자, 이제 두 직선의 평행과 수직 나오면, 자, 어떤, 우리가 이제, 직선이 이제 표준형으로 있을 때, 두 직선이 m'x 더하기 n' 이렇게 두 개 써줄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일반형으로 나올 때,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과, a'x 더하기 b'y 더하기 c'은 0. 자, 이렇게 놓고, 자, 이제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이제 일치, 평행, 수직 아니면 그냥 한 점에서 만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기억을 할 건 이제 평행과 수직이지. 자, 그러면은 자, 서연아 평행할 조건 기울기가 같다. m은 m'이랑 같다. 자, 그 다음에 재훈아 수직일 조건 두 개 기울기 곱해서 마이너스 1. 넌 알지요? 이거는 다 직선하니까 지우 알지?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일반형으로 이제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과 자 a'x 더하기 b'y는 더하기 c'은 야, 너 이거 제일 시원한 데 앉아있으면서 좀, 이거 너무 시원하니까 저는 그냥. 자, 이제 보면, 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과 이렇게 나왔으면, 자, 이거는 우선 우리가 b의 값을 봐야지. 그래서 a분의 a'은, b분의 b'은, c분의 c' 이렇게 놓고, 자, 이게 셋 다 같으면 일치하는 거고, 얘가 같지 않으면 평행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수직일 조건 a 곱하기 a 프라임 b 곱하기 b 프라임은 0이다. 얘도 다 기억하고 있지요? 맞나? 서은? 알지? 수연아? 알지요? 자, 이준 알아 몰라? 알지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평행과 수직의 관계가 나오면 자, 평행과 수직에서 나오는 거는 이제 그럼 요거까지 알면 여기서 이제 직선의 위치 관계는 이렇게 되는데 그럼 세 직선의 위치 관계도 있지 이제 세 직선의 위치 관계. 자, 직선이 세 개의 직선이 있을 때 자, 세 직선이 있으면 세 직선이 뭐 해서 이렇게 만날 수도 있고 자, 해서 얘가 이렇게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보통은 그냥 이렇게 만나겠지? 맞나? 자, 해서 얘네는 뭐야? 그럼 이제, 그럼 문제가, 얘가 이제 평면이, 민사야 평면이 몇 개? 6개. 얘도 몇 개? 6개. 얘는 7개. 그래서 평면을 몇 개로 나눈다. 이렇게 말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 말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형을 이룬다라는 거는 평면을 7개로 나누는 거고 삼각형을 이루지 않을 때 두 직선이 평행하거나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거나 하면 6개의 평면으로 나누는 거고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 거죠. 또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 거에 또 한 가지가 더 있지. 3개의 직선이
다 평행할 때. 그래서 얘는 몇 개의 평면으로 나눠? 5개? 6개? 7개? 하나, 둘, 셋, 4개의 평면으로 나누죠. 그래서 자 문제 자체에서 자 얘가 3개의 직선이 얘를 평면을 몇 개의 평면으로 나누느냐 말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4개의 평면으로 나눈다 라는 말이 나오면 셋 다 수직이다. 셋 다 수직? 셋 다 평행하다 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6개의 평면으로 나누면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거나 두 직선이 평행하다 라는 거 알겠지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에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기억해 줄게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 여기까지가 있지요. 자 보면 자 어떤 이미 한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자 x1, y1,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자 그래서 그래서 진도는 원의 방정식 평행이동까지 다 나갔지? 자 그러면 원의 방정식에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제일 중요한 거 알죠? 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식이 뭐지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절대값 ax1 by1 플러스 c 자 해서 이게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고 자 우리가 이제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자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자 ax 플러스 by 더하기 c 프라임은 0 자 이렇게 나왔을 때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식은 뭐지 서은아?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항상 거리가 다 일정하니까 상수항 하나에서 하나를 빼라 그래서 c-c 프라임 자 이게 이제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죠 맞나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랑 그럼 이제 우리가 얘를 알면 자 여기서 얘를 관계 가지고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식도 여기서 이제 알아야지 삼각형의 넓이면 자 이 밑변 두 점 사이의 거리인 다음에 높이 나누기 2잖아 자 그래서 자 얘가 삼각형의 넓이 자 삼각형의 넓이는 자 어떤 삼각형이 있으면 자 이런 삼각형이 있으면 얘 평행이동하면 이렇게 똑같이 평행이동한다고 해서 넓이가 변하냐 안 변하냐 안 변하지 자 그럼 0,0 자 A, B, C, D 자 그러면 삼각형 넓이 구하는 식이 뭐지요? 2분의 1 AD-BC 그럼 얘가 만약에 원점 아니면 하나 원점으로 만들어서 평행이동해서 해주는 거 알고 있을까? 이건 얘 왜 이렇게 나왔는지 따로 얘기 안 해도 될까요? 알고 있어? 성훈이? 됐어? 자, 그럼 이준 알아 몰라? 알죠? 아림아? 자, 아림 알지? 자, 그럼 요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식 2분의 1 AD-BC 자, 저거는 이제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저거는 3년 내내 계속 써먹어야 되는 거야. 자,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식 하나 원점으로 만들고 2분의 1 AD-BC 또는 뭐 BC-AD에도 상관없지. 시우 알아 몰라? 알지? 선 알지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 딱 더 나오는 게 뭐가 나와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이 나오지요.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 자 이제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은 자 일단 이게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자 얘가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은 0
그래서 얘가 이루는 가계이등분선의 방정식. 자, 이제 가계이등분선의 방정식이면 자, 여기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을 때 자, 그럼 이 가계이등분선의 방정식은 이미 한 점에서 요 직선까지의 거리가 서로 같아야 되지. x, y라고 놓으면 자, 해서 x, y에서 얘까지의 거리랑 얘까지의 거리가 서로 같다. 그래서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ax 플러스 by 박선! 제곱 b'의 제곱 분의 a'의 x, b'의 y 더하기 c'. 자, 그래서 이게 가계이등분선의 방정식. 맞습니까? 그럼 이 가계이등분선의 방정식에서도 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각을 이등분선한 이 두 직선의 서로 관계는 뭐다? 몇 도? 번호야? 90도.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죠. 자, 이렇게 4개 하면 평각 180도인데 x 동그라미니까 이 가계이등분선의 방정식 둘이는 서로 수직관계다 라는 거 이용하면 뭐 이거 바이블 책에 있는 뭐 9-4냐 8-4냐 아무튼 거기 있는 문제가 이거 알면 굉장히 쉬운 문제고 모르면 아예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계이등분선의 방정식끼리는 서로 수직이다 라는 거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아마 여기 책에 있을 텐데 뭐 내심의 이제 가계이등분선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내심을 좌표를 구하는 것도 있어요. 내심. 자, 삼각형의 내심이라는 건 여기 각을 2등분해서 세 각의 2등분선의 교점이 내심이지. 그래서 이 가계이등분선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내심의 좌표를 구하라 하면 이 가계이등분선의 방정식 해서 이거하고 그 다음에 이 가계이등분이니까 요거 대 요거는 요거 대 요거 알지요? 해서 그럼 몇 대 몇 하면 여기에 되면 좌표가 나올 거라고. 여기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지? 좌표를 알면 그 다음에 그럼 또 요거 대 요거다 해서 또 이렇게 좌표 구하는 거고. 그래서 가계이등분선의 방정식을 2번 이용하면 내심의 좌표를 구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내심은 이렇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내심이나 외심이 나오면 항상 먼저 뭐를 의심해야 되냐면 얘가 직각삼각형인지 아닌지를 먼저 항상 의심하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래서 자, 이거 전에도 얘기했지. 이게 내심의 좌표는 학교마다 거의 시험 문제 맨 마지막으로 포고에서도 한번 나왔었고 국제고도 나왔었고 송도도 나왔었고 계속 그 내심의 좌표 얘기는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내심 꼭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심의 좌표를 구하라고 할 때 얘가 항상 먼저 얘가 직각인지 아닌지 직각이라는 걸 알면 자 우리가 내심에서 직각이라는 것도 알면 만약에 길이의 비가 3대 4대 5 가장 많이 쓰는 게 이거잖아. 3대 4대 5랑 6대 8대 10 그럼 3대 4대 5라는 걸 알면 그냥 여기서 내심의 좌표는 자 우리가 요거는 반지름도 3대 4대 5면 반지름도 바로 알 수 있지요. 그래서 반지름이 얼마야? 3대 4대 5면 반지름 얼마? 1. 그렇지. 3대 4대 5면 반지름 1. 6대 8대 10이면 반지름 2. 물론 이거 구하는 거는 여기 뭐 R이라고 해놓고 4-R, 4-R, 3-R 해서 해주면 되겠지만 그래서 3대 4대 5, 6대 8대 10 이렇게 가는 건 길이의 비가 반지름도 항상 일정하게 나온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직선의 방정식의 총 개념입니다. 그럼 그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 잠깐 쳤다가 유형으로 한번 나가보도록 합시다. 알겠지요?